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수학강사 양지용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수원수토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 요거 영상 보면서 끝까지 문제풀이하고 오답 정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곧바로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0부터 1까지 fx dx가 몇이라 그랬습니까? 6분의 1이라고 제시를 했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의 정적분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가보시면 자, gx라는 함수가 0부터 1까지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fx가 나오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총 몇 칸이 제시되어 있니? 두 칸이 제시되어 있고, 자, 주기가 몇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아, 주기가 몇 자리다? 2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원하는 정답까지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사실 이 문제 풀고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선생님 수능 적용에 있던 문제하고 상당히 예제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있는 그래프가 0,0을 지나고요. 그리고 어딜 지나니? 1,0을 지난단 말이야.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자, 2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0과 1 사이에서 정적분이 몇이 되겠습니까? 자, 몇이 되겠니? 0,0을 지나고요. 1,1을 이렇게 지난단 말이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면적이 바로 몇이라는 거야? 6분의 1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프가 조금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다. 그러면, 자, 여기 1,0이 아니라 1,1을 준 건 당연히 다 이유가 있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반대로 이 노란색 부분을 체크해주게 되면, 여기 넓이는 1 곱하기 1, 즉,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6분의 1만큼 빼주니까 6분의 5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자, 어떻게 계산해주면 됩니까? y는 fx거든요. 자, 이걸 여기다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y는 fx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디까지? y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자, 플러스 1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플러스 1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fx를 먼저 한번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특히 함수의 그래프에서 요거 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뭐 대칭했다?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이거 우리 정적분에서 꽤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깥쪽은 이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 이동시켜서 이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fx 이렇게 있고, 자, 이 구간 내에서 선생님이 x축 대칭을 해줬던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 이렇게 될 건데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만큼 움직여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한 칸 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한 칸 가면 어떻게 그래프가 구성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버리겠습니다. 대님,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두 칸 내에서의 함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gx라고 제시를 한 거지. 아, 이건 못 참지. 자,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까? 그림을 마저 그려줘야 되겠지. 자, 주기함수가 되겠으니까 자, 이만큼 그래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여기 오른쪽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자, 이 두 칸을 가지고 왼쪽에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참 좋다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누구부터 누구까지 물어봤습니까?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의 정적분 물어봤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몇이니? 6분의 5하고 6분의 1하고 더해주면 1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노란색 면적이 이대로 그대로 넘어오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몇이 되겠습니까? 6분의 5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있는 게 6분의 5고,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써보자. 6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괜찮죠? 자, 6분의 5가 여기 또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죠? 자, 6분의 1하고 6분의 5하고 더해주면 1이거든요. 자, 얘네들 두 개 더해줘서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이 몇 번 나오니? twice, 두 번 나오고, 자, 6분의 5까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라고 얘기하는 건 6분의 12니까, 자, 더해주시면 6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17이 돼서 보기에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맞출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적분 공식은 내가 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뭘 잘해 주셨어야 됩니까? 자, 평의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해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평의 이동만 물어봤지만 나중에 대칭성이라든지 대칭 이동이라든지 더 심각하게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배울 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풀리다가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빨리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평의 이동, 대칭 이동, 그리고 주기성, 그리고 함수의 위아래, 절대값 그래프하고 관련된 접는 내용들 자주 물어보니까 항상 이렇게 신경 써서 평의 이동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죠.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필기 한번 해볼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자, 이등병 아니고요. 자, 이등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자, 무의식적인 보조선을 그려줘야 돼. 자, 변 길이가 두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직이고요. 이등분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각도에 대한 값들을 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사인 법칙으로 또는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 여기 있는 삼각비로도 충분히 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옆변에 끼어있는 각도만 알 수 있게 된다면 밑에 있는 것들은 2배 해주시면 충분히 길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넘어가서 12번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인데 자, 코사인 세타가 몇이라고 줬습니까? 자, 여러분들 IQ죠? 8분의 1이라고 제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문제 길이 요만큼 전체 길이가 몇이에요?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되겠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세타를 선생님이 똑같이 잡아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4고 5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구해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큰 삼각형이죠. 여기는 꼭지점 이름이 A, B, C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A, B, C에서 뭘 써주시면 돼?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지. 대님, 자, 그래서 BC의 전체 길이의 제곱은 자, 몇이 되겠습니까?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4, 5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요. 자, 코사인 세타는 누구로 처리해버리면 됩니까? 8분의 1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자, 계산 마저 해보도록 할까요? 16 더하기 25 자, 8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이제 날라가고요. 자, 5는 남게 됩니다. 빼기 5니까 자, 이만큼이 36이라서 어머나 자, BC의 값은 몇이라는 거죠? 그렇지, BC의 값은 6이다 라는 겁니다. 대님,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만큼 전체 길이가 몇인 걸 알고 있는 거야? 6인 걸 알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내가 위에 이등변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그럼 여기는 빨간색 삼각형 보이시죠? 빨간색 삼각형 이등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으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있는 게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리고요. 자, 코사인 세타라는 건 여기 있는 빗변분에 세타를 끼고 밑변으로 가는 거니까 자, 요만큼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야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등변이라서 2분의 1, 즉 여기 있는 이 전체 길이가 1이 되거든. 아, 이건 못 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고요. 자, 우리 귀요미들 여기 있는 것도 뭐가 되겠니? 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4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 4가 뭐하구나? 똑같구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가 똑같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두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당연히 그 다음 뭐 해줘야 되겠니? 뭐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자, 선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줬는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자, 여기가 4고 4니까 이등변 때문에 여기 있는 게 3이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몇이 되어버리는 거야? 3이 되어버리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4, 3.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여기 있는 높이는 자, 루트 몇이 되겠습니까? 7이 되겠죠. 대님, 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바로 몇이었습니까? 자,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해주는 요만큼 길이가 됐었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 해서 문자 추가해버리시면 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뭐 사인 값으로 가도 괜찮고요. 우리 영원한 친구죠. 피타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7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은 몇이 되겠어요? 8a니까 자, 제곱해주면 64a제곱이 되겠죠? 자, 63a제곱이 7이니까 a제곱은 몇이 되겠습니까? 9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3분의 1이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는 8a가 정답이 되겠죠? 3분의 8이다. 그래서 정답 3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안 쓰고 코사인 법칙 한 번 쓰고 그 다음엔 이등변이라는 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썼더니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등변 이런 보조선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등변이 나왔을 때 꼭 그리자 잊지 않으시면서 여기 있는 게 4, 4, 4. 친구들 만나느라 4, 4, 4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돈 버는 거 원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강조할 점 써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다면, 이등병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다면 반드시 수선의 발 의식적으로 내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나중에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또 써도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끝났으니까 나중에 9월이나 수능 모의고사 볼 때도, 수능 모의고사는 아니죠. 9월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반드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같이 써야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같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번이죠? 1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잠깐 읽어보면 뭔 소린가 하는데 풀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역시나 주기함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주기가 1짜리 함수고요.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는 f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과 1 사이에서 자, 뭘 찍어달래요? 3이라는 값을 찍어달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1에서는 누굴 찍어달래니? 1을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한 칸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주기가 1짜리니까 이런 애들을 반복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해주고 가름주고 색칠해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계속 완성되는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정의역이 정수일 때 함수값이 1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체크하고 문제 읽어보시면 자, 뭐 물어봤습니까? 자, 맨 마지막에 시그마 k는 누구부터? 1부터 20까지죠. 자, 그리고 3분의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 k 곱하기 f 루트 k다 라고 써주시면 돼.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 루트 k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값은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3 아니면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야. 근데 3이 언제 됩니까? 자, 정의역이 정수가 아닐 때 3이 되겠고요. 자, 정의역이 정수일 때, 즉 루트 k가 정수일 때 또는 k가 제곱수가 되겠죠. 자, k가 제곱수가 된다면 그때는 함수값이 1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값일 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1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 이거 혹시 틀렸다면 자, 여러분들 전투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 K자리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세모친 빨간색 K자리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1 곱하기 F 루트 1 있죠? 네, F 루트 1은 1 써주시고요. 자, 그냥 곧바로 써볼까? 자, 3분의 분모는 계속 바뀌진 않습니다. 자, K자리 2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F 루트입니다. 루트 2는 1.414 정도니까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F에 들어가면 3이 찍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볼까? 자, 3이 되겠고 맞습니까? 자, 3분의 3 곱하기 3 됐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3분의 K자리에 4가 들어가면 앞에 저기 있는 빨간색 세모 자리에 K자리 4가 들어가는데 F 몇이 되겠어요? 루트 4, 즉 F이니까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찍히게 되는 거지. 자,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이때는 다시 정수가 아닐 땐 3이 찍힌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자, 20 들어가서 F 루트 20 루트 20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3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수일 때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더했다가 빼기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주시면 좋겠다. 자, 3분의 1하고 써주시고 자, 여기 있는 앞에 1, 2, 3, 4 쭉쭉쭉 바뀔 건데요. 자, 뒤쪽에 있는 초록색 체크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만 1 아니면 누구로 바뀐다? 3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근데 20 직전에 있는 누구? 제곱수가 몇 개밖에 안 되겠니? 1, 4, 누구? 9, 16 이렇게 4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선생님이 더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정수가 아닐 때 자,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고 1, 2,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들어갔다고 쳤는데 실제로 정수일 때 부분 있죠? 자, 누굽니까? 1일 때 그리고 누구일 때? 4일 때 그리고 중간에 K가 9일 때 16일 때는 실제 앞의 개수는 여기 있는 부분이 3분의 4라고 나와 있지만 또는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자, 누구니? 1 누구다? 4, 9, 16을 따로 더해줘서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정답 나오고요. 자, 시그마 공식 이용해주면 2분의 20, 21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자, 이 부분 계산해주면 얘랑 더했더니 10이고 얘랑 더했더니 몇이 된다? 20 되겠죠? 30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답 구할 때 자, 반드시
혼자 풀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은 이쁘게 정답 써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곧바로 썼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고 아 이게 더 계산이 빠르겠다 가주시면 돼요. 자, 210에서 몇 빼주니? 20을 빼주니까 자, 선생님 키를 실제 키입니다.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원이 뭐다? 함수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입니까? 당연히 시그마 문제가 되겠죠? 자, 수열 문제도 이렇게 수열 AN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자, 규칙성 바뀌게 되는 내용들을 너네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학을 잘하자는 건 그 다채로운 상황에 얼만큼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우리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자, 이거 선생님이 문제 풀어줬는데 답이 안 되는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부터 좀 중킬러 문제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4번 같이 한번 심호흡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슨 수다? 양수 PQ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함수 fx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함수가 되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Q 양수 두 개를 더해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양수 값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fx라는 게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 빼기 12가 되거든요. 자, 빼기 9x 맞죠? 맞습니까? 자, 빼기 9x 맞을 거예요. 맞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걸 미분 한번 해보자. 3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9라고 써주시면 3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3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 gx가 무슨 함수래니?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뭐다? 연속이다. 자, gx가 연속인데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이렇게 곱해진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근에 대치동 수업에서도 그렇고 청소학원 수업에서도 그렇고 나눈 함수가 정말 연속성을 묻는데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로? gx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x분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얘들아 봐봐.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값은 이렇게 묶어버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 절대값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절대값은 안쪽에 있는 부호가 뭔지 알아야만 풀리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대값끼리 찢어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x분의 절대값 x다.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예요. 자,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x가 양수일 때 x가 0일 때 자, 되니? 자, 그럼 x가 양수면 이 부분이 양수니까 절대값 fx 빼기 p 더하기 q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가볍게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서 이거 나눠줬더니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가 붙어서 바깥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fx 빼기 p 더하기 q 괜찮니? 자,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g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선생님은 요 모의고사 풀고 아까 자 11번 문제 풀 때 자, 평행 이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 두 번 쓰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도 주기성도 두 번 쓰였고 똑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됐던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걸 뭘로 해줘야 돼? PQ를 여기다 때려 박아서 계산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자, 평행 이동 해준 걸로 해석을 해야지. 자, 얼마입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그렇지, q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PQ가 양수라는 것만 좀 잊지 마세요.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만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프라임이 0 된다는 것도 알게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상당히 축도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3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7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고 여기 있는 게 몇이 되겠니? 3이었죠. 자, 그래서 x축, y축 따로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게 3이 돼서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게 원래 그래프라면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자, 이 gx를 애들이 못 그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자, 이 문제 맞춘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PQ가 양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PQ가 0이면 요 그래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가 얘가 돼버리면 자, 가보도록 할게요.
PQ가 0이면 평이동을 안 시키고 뭐만 하는 거야? 접어 올리기만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접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어 올려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되겠지. 되니? 자, 그래서 자, x가 양수일 때는 접은 그래프 선택해 달래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은 부분이 노란색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또 뭘 붙여 주셔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완성시켜준 그래프를 gx라 한다면, 자, 가볼게요. 자, 접은 부분이 노란색인데 여기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g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노란색 그래프가 접은 거고 그걸 범위에 맞게 선택해 준 게 바로 빨간색 g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친구 한번 가보자.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면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아,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gx는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죠? 갖다서 붙여버려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원점을 지나야만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아래쪽에 0이 돼서 연속인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따지지 않았죠. 자, gx가 자, 이렇게 접어 올리고 접합시킨 그래프를 봤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스타일 아시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일단 안 되는 것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Q가 0일 때는 방금 그래프에서 안 된다는 걸 느꼈어.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케이스 1. 됐니?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안 되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누구에서 3에서 극값을 갖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원점을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자, 역시나 같은 색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그려보는 거야. 자, 이렇게 접었더니 이렇게 진행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0 오른쪽은 누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되니?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보자. 0 왼쪽에선 이 접은 그래프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총 몇 개가 생기겠니? 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다? 2개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같은 곡선을 선택해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안 되는 거 한번 가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정답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이라는 게 있죠. 마이너스 1가 어디니? 3이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어떻게 갖다 붙여버리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붙여버리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이동을 시켜서 와주시게 된다면 원점을 아까는 지났는데 그 값을 갖다 붙여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해보자? 접어서 올려보자. 자, 접어서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접어서 올려줬더니 0 오른쪽은 절대값 붙인 접어 올린 부분만큼을 해달래. 됐니? 자, 그리고 0 왼쪽은 접어 올린 노란색 그래프를 다시 마이너스 붙여달래. 즉 X축 대칭해달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는 함수가 바로 y는 gx가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y는 gx 가보시면 뭡니까 이게?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아, 미분이 가능하다. 얘네들이 미분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1개가 되어버리는 그래프가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얼만큼 평이동시킨 겁니까? 여기 있는 원래 극대값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0으로 온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얼만큼 평이동된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P고요. 자, 요게 바로 Q가 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뭐 해주세요? 더해주시니까 정답 체크해주면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케이스 2번이 정답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는 당연히 빠르게 저렇게 풀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원점을 지났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미분 가능한 점을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을 하겠지. 아니면 붕 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역시나 뭐 한번 해보자. 접어 올려보자. 자, 근데 접어 올리고 0 오른쪽은 접어 올린 부분을 선택해주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자, 0 왼쪽도 가보는데 이걸 다시 접어서 내려주면 원래 있던 이 그래프가 되면, 아, 얘네들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되겠군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빵 개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도 역시나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 끝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이 같이 쓰였다라는 걸 기억해주고 그래프부터 그리는 문제입니다. 식으로 막 왁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얼만큼 평이동했지라는 건데 이 식 때문에 잠깐 쫄았을 것 같아. 자, 보니까 왼쪽이 다시 x가 붙어 있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어서 방금 나눴던 것처럼 연속성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뭐였죠?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게 선생님은 이제 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나처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한마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수학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배울 점 뭡니까? 그래프 개형을 케이스 분리하면서 나눠보자. 그림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춰보면 자신감 완전 뿜뿜인데 자, 맞춘 경험이 없다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프 갖다 붙여버리는 거 연습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만한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근데 확실히 할 만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선생님이 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거든요. 뭘 올렸었냐면 혹시나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 번 물어본다면 반드시 박스를 그리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얘네들이 0 되는 건데 결국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파이 x가 t가 될 만한 뭘 물어봤습니까? 실근이니까 x값이겠죠. 자, 집합 그리고 0부터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자, 그리고 가장 큰 값을 누구니? 베타 t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이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나 대충 찍어서 5번 즉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정답을 썼던 슬픈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정답도 알려줬겠다. 자, 문제 곧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의 뭐니? 교점의 x좌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 주기 한번 생각해 봤더니 주기가 똑같고요. 자, 주기네. 자, 주기가 몇 자리입니까?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줬더니 파이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얘들아 4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값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얘 한 번 나오는 거야. 주기성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보자. 자, 박스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4가 되겠고요. 1이 되고요. 자, 몇이 되겠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를 한 번만 나오지만 주기의 절반 그리고 주기의 4분의 1, 4분의 3만큼 찍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1, 2, 3, 4 너무 딱 예쁘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와우. 그려주시고요. 자, 코사인 그래프 혀죠? 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내가 원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사인이고 뭐가 코사인인지는 크게 내가 안 써줘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y는 t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알파 t, 가장 큰 게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 t가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 함수가 코사인인데요. 이 모양이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 모양도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등장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거든요.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 더하기 베타 t 합이 5가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합이 일정하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t와 베타 t는 x좌표잖아. x좌표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대칭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y는 t를 선생님이 이 아래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 얘와 얘 사이가 되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에 있는 누구다?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t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하고 만나는 x좌표, 얘하고 만나는 x좌표가 총 몇 개 생기겠습니까? 자, 여기쯤 찍어주면 얘하고 얘가 생기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네들의 x좌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파 t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의 x좌표 가장 큰 걸 뭐라고 얘기하자? 베타 t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누구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교점이 이렇게 4개 생기게 될 때 뭐 2개 생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와 얘의 가운데가 누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2와 3의 가운데인 2분의 5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2개 더해 주시게 된다면 알파 t
더하기 베타 t의 누가 되겠습니까? 저 절반이 몇이 된다? 2분의 5가 된다. 즉 2.5가 된다는 것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참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t가 어떻게 그려진다면 요 아래쪽에 그려지게 된다면 교점의 개수는 똑같지만 약간 대소관계가 바뀌거든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는데 얘가 알파 t, 얘가 베타 t가 되더라도 이 가운데 주황색 대칭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칭성을 물어본다고 선생님이 바로 어제 수업 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기억은 그래서 참이 되겠다. 되니? 자, 근데 선생님이 t 값이 음수일 때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요. 자, 이것도 가보자. 자, 니은입니다. 자, 이 집합에 조건제시법을 해석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t를 모아달래. 즉 뭡니까? y좌표들을 모아달래. 자, 베타 t 빼기 뭡니까? 알파 t가 베타 0 빼기 알파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전이 뭐였냐면요. 자, t가 0일 때의 버전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 t를 모아주면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 재활용해도 괜찮고요. 세로 그려도 괜찮은데 기억 그림은 t가 누구일 때? 음수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시면 요 값이 t가 0과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위쪽을 물어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베타 0 빼기 알파 0인데 자, t 자리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른 색 걸로 누구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자. 보라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을 넣어주시면 t가 0일 때 만나는 교점 x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요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면 자, 어딥니까? 4에는 등호가 빠져 있죠. 0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은 또 괜찮은데 여기 나와 있는 교점 y는 t, 즉 y는 0과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이거 빼버리시면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 0, 가장 큰 값이고요. 만나는 교점 x좌표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알파 0이다. 이렇게 가보시면 돼. 자, 그럼 결국 알파 0은 누구고요? 0이고요. 베타 0은 3이 되어버려서 여기에서 원하는 게 몇이 된다? 3칸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베타 t 빼기 알파 t가 3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달래. 자,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보라색 직선하고 만나는 요 빨간색 길이가 3인 거지. 보이시죠? 자, 요만큼 길이가 3이 되는데 t 값을 선생님이 살짝 올려보도록 할까? 자, 살짝쿵 이렇게 대헷 올려보게 되시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가장 작은 게 이거고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가장 작은 게 이거야. 근데 뭐 여러분들 느낌이 와서 아시겠지만요. 자, 가볼게요. 요 그래프하고 자, 색깔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얘하고 사인과 코사인의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곡선이거든요. 평행 이동해주면 사인과 코사인이 겹칠 수 있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 모든 강사들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교점 x좌표 얘하고 얘의 x좌표하고 차이가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길이가 되어 버릴 겁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얘하고 어떻겠다? 똑같겠다라는 건데.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도 몇 자리가 되겠니? 3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 t 빼기 알파 t의 길이가 3이 될 수 있을 만한 교점의 개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서 겹치게 되겠죠. 어디에서 겹치게 되겠습니까? 아, 여기에서 겹치겠죠. 이 부분하고 어디? 이 부분까지 만나서 이 부분 한번 가보시는데 자, 이 부분 아시죠?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 4분의 몇이 되겠니? 파이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게 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절반, 얘네들의 4분의 1. 그래서 몇이 되겠어요?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될 때 여기 있는 게 2분의 루트 2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길이가 계속 똑같이 몇이 된다? 3짜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 똑같이 3짜리가 유지가 돼. 근데 살짝 쿵 커버리게 된다면 교점 x좌표 중 가장 작은 게 요거고요. 가장 큰 게 얘거든요. 자, 그럼 이 길이 한번 재볼게요. 자, 이거는 뭐다? 3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자, 2분의 루트 2보다 더 커지면 이 3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를 다 모았더니 이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루트 2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다 모았을 때 이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래쪽으로도 한번 내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길이가 3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요 길이 한번 가보시면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 한번 재보시면 얘보다는 어떻겠니? 더 작겠죠. 왜냐면 이렇게 점선을 먼저 있었던 게 되게 중요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가 되는데 이 길이가 이미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줄어든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 길이 자체가 뭐다? 3보다 작다. 3 미만입니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써본다면 얘네들은 3초가 되는 거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만한 건 여기하고 여기 사이밖에 없다. 아주 훌륭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디귿도 뭔 얘기인지만 알면 계산은 정말 쉽거든요. 자, 집합의 조건제시법 잊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T1은 알파 T2인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자, 그럼 뭡니까? T1하고 T2가 만나게 되는데, 자,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게 알파1, 알파2인데, 자, 그만큼 두 개의 차이가 몇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T1 곱하기 T2가 곱했을 때 3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입니까? 연산해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지워보도록 하시고요. 오른쪽에다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님,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요. 자, 앞으로 더 고생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면 이 정도 난이도는 예상을 해주셨어야 된다. 근데 못할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집합의 표현에 좀 많이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4가 되고 다시 한번 똑같이 그려보자. 자, 박스 그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자, 3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누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y는 t2, y는 누구다? t1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t2고 t1인데, 자, t2가 더 큰 거죠.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x좌표가 어디 가니? 알파 t1은 알파 t2.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x좌표가 어떻다? 똑같도록 이제 넘어오시는 거지. 무수히 많은 교점의 x좌표들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을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여기 오른쪽 그릴 필요는 없었죠. 베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두 개 똑같을 때 이 값을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k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이 길이가 2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구나 라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여기 있는 T1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걸리는 거니? 사인에 걸리는 거니까 얘는 가라앉다. 뭡니까? 싱크 아니고요. 사인 K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T2도 한번 가볼게요. 자, T2는 뭡니까? 코사인 K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코사인 K 빼기 사인 K. 요만큼이 뭐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 2분의 1일 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거 물어보는 거죠. T1 곱하기 T2. 얘들아, T1 곱하기 T2는 얘 곱하기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몇이 되겠습니까? sin K 곱하기 코사인 K가 3분의 1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뺄셈이 나와 있을 때 곱셈을 물어보는 건 숨겨져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의 1이다.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자, 당연히 이 부분을 뭐 해볼까? 제곱해보자 라는 겁니다. 해석만 잘해주시면 돼. 연산은 다 센에 있고, 자, 모든 교과서에 있는 연산이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 제곱해주면 빼기 2sin K, 코사인 K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4분의 1이라는 거 알게 되겠죠. 되니?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 몇이 되겠다? sin K 곱하기 뭐가 되겠다? 코사인 K는 8분의 3이 돼서, 자, 거기 나와 있는 3분의 1이라는 수는, 자, 근본 없는 숫자가 돼서 디귿은 거짓말이라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15번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궁금하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배울 점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객관식 편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과 뭐다? 주기성이다.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은요, 여러분들 내 수업 들었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20번하고 상당히 흡사한 문제예요.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풀이도 정말 많이 해줬었거든요. 반드시 맞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fx는 이러한 3참수가 나와 있고요. 역시나 이건 식을 세우는 문제는 아니죠. 자, 뭐다? 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미분도 해서 당연히 언제 0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gx식이 참 멋있다. 자, 뭐니? 얘하고 ft의 전체 몇 승이야? 4승이 제시되어 있네. 4승이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곱이면 애들이 용기 내서 할 수 있거든. 근데 4승은 양수라는 것만 챙기시고 절대 4승까지는 직접 연산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얘가 뭐니?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교재도 있고요. 작년 수능 몇 번이다? 작년 수능 몇 번? 20번. 나형입니다. 나형 문제하고 상당히 흡사한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올해 몇 번? 3월 몇 번이다? 22번 문제에
비슷한 내용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똑같고 수능 저격에 엄청나게 많다. 기억해 주시면 돼. 수능 저격 무슨 책이죠? 지구 최고의 책입니다. 내가 쓴 책이에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모든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나오면 자, 당연히 미분해 줘야 되는데 자, 미분하기 전에 GA가 0이다. 자, 즉 GA 함수값이 0 되는 값을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GX 미분 한번 해보시는데 자, X하고 T하고 찢어져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미분 못하니까 이렇게 찢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게 DT라서 T가 변수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T가 아닌 fx는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식이 무거운 거 빼고는 적당하게 느낌만 읽어주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fx 곱하기 ft의 전체 몇 승이야? 4승이야.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a부터 x까지 ft의 몇 승이 되겠니? 5승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dt 써주면 돼.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의 극값 누가?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여러분들도 쓸까요? g'x의 부호 변화가 나한테 배웠는데 근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부호 변화가 몇 번이다?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거야. 자, 수능 저격 해설할 때 풀었던 풀이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뭐 해보셔야 돼? 미분해 보셔야 되는데 xt 이렇게 찢어봤더니 여러분들 곱미분 한번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자, g'x는요 앞에 있는 거 미분했더니 f'x 자, a부터 x까지 ft의 전체 몇 승입니까? 4승 dt. 자, 플러스 자, 뒤에 있는 이 친구 미분해주면 only 뭐야? t죠. 심지어 절대값이 있어도 그대로 나오면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fx의 전체 몇 승이야? 5승이고 자, 뒤에 있는 거 아무리 더러워도 only t밖에 없으면 누구로 바꿔? t를 다 x로 바꿔버리세요. 자, 얘네들의 전체 5승이니까 어머나 작년 수능 연산하고 완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없어지는 거니까 얘네들만 남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뒤에 있는 거 지워버릴까요? 얘네들의 부호 변화가 몇 번이라는 거야? 부호 변화가 몇 번이다? 오직 한 번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f'x를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야 돼. f'x 해보시면 자, 최고차기수 3짜리가 되고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인수분해 해봤더니 3과 5에서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호 변화라는 건 언제 0되니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언제 0되니를 한번 따져보시면 얘네들의 x값은 누구일 때? 3과 5일 때 부호가 바뀌어요. 얘만 봤을 땐 실근 하나씩이야. 근데 실근이 두 개 가지는데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건 나중에 생길 여기에서 생기는 근에서 뭐가 된다? 얘네들이 중근이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됐죠? 둘 중에 하나만 실근 하나 갖고 나머지 한 근은 중근이 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도 적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이만큼을 새로 함수 누구? hx라고 얘기해보자. hx라 하자. 자, 풀이 기억나죠? hx라고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ha가 0 되고요. a를 찾으라는 건 h, 이 부분이 0 되는 걸 찾아달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h'x는 뭐가 되겠습니까? f 뭐가 되겠니? x의 전체 4승이야.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보고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니? 자, 형기라 지민아 어떤 생각 해줄 수 있니? 자, 누군가의 4승이라는 건 0 이상이라는 거야. 자,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hx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자,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hx란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데 증가만 하는 거야. 근데 언제 0 되겠니? h라는 함수가 여기에서만 0 되겠지.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실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얘네들, 이 뒷부분에서의 실근은 0 되는 실근은 누구뿐이다? x는 a뿐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정답은 3 더하기 5니까 8이에요. A가 만약에 3과 5가 아니라면 쉽게 생각해보자. 4라고 얘기한다면 3에서 5에서 4에서 부호 변화 바뀌니까 됐어요? 극대 극소 합쳐서 극값이 총 몇 개다? 3개다라는 거야. 근데 앞에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이랑 여기 있는 근이랑 합쳐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값은 몇 아니면 뭐겠어요? 3 아니면 5가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는 문제죠, fx에. 무슨 얘기인지 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 A가 3이 되면 3과 3이 근이라서 3에서 실제로 중근되고 5와 5에서 중근 갖고 나머지 3에서 실근 하나 갖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근이 여기로 넘어온다. 자,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어줬었습니다. 선생님 주간 숙제였던 주간 10지용에서 이런 문제 썼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 있는 0과 1에서의 근이 여기로 넘어와서 근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분 가능, 극대극소의 조건 등등 해서 근이 전이 되는 내용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 20번 문제 중요했던 문제니까 배울 점 역시나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선생님도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봤을까 못 봤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원수투가 표현이 어려워. 표현이. 자, 그럼 21번 가볼게요. 자, 일단 21번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평가원은 어디에 미쳐있다? 중근에 미쳐있고 근이 옮겨간다. 근이 전이 된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수능 때 무조건 나올 거야. 작년 수능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출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참계수가 1인 이차함수.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니? 언젠가는 뭐 해야 되겠다? 언젠간 식 세운다. 자, 3차 함수면 미분 문제, 적분 문제 같았겠지만 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분 적분이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중근에 미쳐있는 평가원의 포인트가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xn승 빼기 64 곱하기 fx 는영인데 자, 역시나 는영되는 근을 따로따로 보시는 거지. 비슷한 개념이 너무 겹치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네들의 모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근이 그러면 xn승이 뭐가 되겠니? 64가 된다는 근을 한번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뭐가 되겠다? fx가 는영되는 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모든 실근들이 다 중근이 되어버린대요. 자,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자,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이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음의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fx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얘네들이 음수가 되거든요. 자, 음의 정수라는 건 음수이면서 뭐다? 정수다라는 뜻이지. 일단 이 참수 자체가 중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래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최소값의 음의 정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안 되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중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근이랑 어떻게 돼야 돼? 합쳐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들의 실근은요. 자, 뭡니까? 아, 뭐니? xn승이 64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일 때 n이 홀수일 때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지수로그 문제입니다. 미분 문제가 아니고 적분 문제가 아니고 수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xn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n이 홀수가 되어버리면 무슨 함수가 되어버립니까? 기함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이 몇 개가 생겨버리게 되겠니? 하나만 생겨버리게 되는 거야. y는 xn승이 생겨버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근이 몇 승이다? n승에서 64가 되는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을 따로따로 보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지. 그래서 미분이면 근이 옮겨가고 합쳐서 중근이 되고 이런 개념이 바로 직전에 있던 20번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다는 거지. 자, 가볼게. 그럼 여기에서 그 실근이 두 개인데 얘네들은 중근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실근 하나잖아. 그럼 얘랑 합쳐서 중근이 되면 얘는 외딴 실근이 돼서 모든 근이 중근이라는 것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n이 홀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n이 누구일 때? 짝수일 때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n이 짝수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이거 오함수입니다. 준이야. 자, 어떻게 된다? y는 x n승이에요. 자, 모르는 개념 없어요. 자, 누구니? y는 누구하고 만나주셔야 돼? 64하고 만나는 근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데 자, 이게 우함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놈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건 n제곱근 64 양수죠. 자, 그리고 n제곱근 64의 반대로 부호만 다른 요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졌다리 애졌다 뭐니? 얘하고 얘가 실근 하나씩이 생기게 되는데 그 근이 바로 여기 있는 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중근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근이랑 합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었다? 우함수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있는 요 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n제곱근 누구다? 64. 그래서 진짜 문제 잘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64였다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쓰여져 있는 말 보이시죠? 언젠간 뭐 할 거다? 치토스? 먹고 말 거야. 이게 아니고 언젠간 뭐 한다? 식 세운다. 최고 참계수 1이니까요. x 빼기 n제곱근 64. 그리고 x 더하기 몇이니? n제곱근 64. 이렇게 써버리시면 됩니다.
되니? 자, 그래 놓고 아직 안 쓴 거 있죠. n이 일단 짝수가 되면서 최소값이 음의 정수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여버리시고요. 맞습니까? 자, 0 넣어줬더니 마이너스 n제곱은 누구다? 64. 그리고 n제곱은 64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지. 자, 바깥쪽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자, 조심합시다. n제곱은 64라고 얘기하는 요만큼은요. 2의 몇 승입니까? 자, n분의 6승이 되겠죠. 자, 요만큼 친구도 2의 n분의 6승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 2의 n분의 12승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한 풀이인 것 같아요.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런 근을 만들어냈고요.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음의 정수다 이 말이야. 괜찮습니까? 자, 따라서 음수인 건 만족을 했고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머나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뭐예요?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정수가 돼야 되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정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n값은 12의 약수여야 되겠습니다. 자, 12의 약수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1, 2, 3, 4, 6 몇이 되겠니? 12가 되어버리는데, 자, 여기에서 n이 홀수인 건 제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짝수인 것만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될 만한 값들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줬더니 주관식 답 24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정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한 줄 한 줄마다 문제를 출제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식 세우고 말 거야. 음수다, 정수다, 그리고 홀짝 케이스 분리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단원 분류부터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니? 지수로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스럽게 제시하는 거. 근데 표현 자체가 수투에서 좀 많이 왔죠? 이런 표현을 해석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학학원 아무리 다녀도 혼자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 헛돈 쓰는 겁니다. 헛시간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진짜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울 점 역시나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배울 점.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의 홀짝 케이스 분류가 당연하다. 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이게 1순위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귀찮은 22번 문제가 되겠죠? 가보자. 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자, 조건가 방정식의 fx 는영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2개고요. 자, 얘네들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 놓고 조건이 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PQ 더해주세요. 자, 이 문제를 아예 안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할 건 또 아니거든요. 자, 가보도록 할게. 방정식의 fx 는영인데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입니다. 최고 참개수 안 줬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얘들아, 3차 방정식의 실근이 2니까 하나는 뭐 된다? 중근이다 라는 겁니다. 자, 평가원 진짜 중근의 진심이구나. 완전 뇌를 지배당했구나.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문제 내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문제 읽어봤더니 보통 나와 있을 법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최고 참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이런 멘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해 주셔야 돼? 최고 참개수가 음수가 되는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도 언젠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일단 조건 가까지만 읽었을 때 가능한 케이스는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겠죠. 자, 이런 생각하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0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실근 2개를 선생님이 자, 이렇게 알파 베타다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fx가 됐을 때, 자, 그러면 간단한 합성인데, 자, 당연히 이게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죠. 자, 얘가 뭐 되는 거니?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입니다. 언제 f가 0 돼요? 알파랑 베타예요. 조건 가를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f 알파는 0이고 f 베타가 0이 되는데, 자, 이 안에 있는 게 알파가 될 때, 베타가 될 때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또 3개래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합성이라는 건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x 빼기 알파. 됐지? 그리고 fx는 x 빼기 베타.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된대? 3개가 된다는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 해줘야 되겠죠? 교점의 개수는 합쳐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센스 있는 친구들은 빨리 느낄 겁니다. 이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자, 이게 기울기가 몇 자리다? 일자리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아, 1일 때 기울기가 일자리구나. 하나의 정보에서 좀 느낌을 받아 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어딜 지나냐면 점 알파, 0을 지나고 또 어딜도 지나니? 직선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끄집어내 주셔야 돼. 어딜 지나? 베타, 0도 지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길 지나는 직선이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그래프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라고 해서 일일이 답이 안 되는 거 다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자, 그래프 가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자, 직선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고,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한번 생기는데, 베타가 극소점이에요. 자, 기울기 일자리 직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물어보자. 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일단 3개는 훌쩍 넘죠. 자, 가까이서 볼게. 선생님 이거 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가까이서 보면 칠판을 터치패드라고 생각했을 때 막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지. 멍충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극소값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 일자리 접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접선이 아니라 교점이에요. 그럼 애들이 또 이런 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만약 동그라미 1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면 여기서 알파가 될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지. 그래서 직선 한번 만들어 볼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 만들어 주시면 일단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석삼. 근데 잊지 마. 뭡니까? 얘네들 확정되면 뭐다? 너구리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가 되니까 이거 싹 다 안 되는 거야. 아, 동그라미 1번 케이스 안 되겠구만. 됐지? 알파, 0을 지나고 베타, 0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다 합쳐서 3개가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한번 가보는데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자, 이러한 연유로 한번 가보시면, 자, 알파. 자,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기울기 일자리 직선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교점 벌써 몇 개다? 3개니까 안 되겠지. 베타를 지나는 것도 교점의 개수 뭐 이렇게 해서 2개는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만 생겨도 일단 여기에서 3개니까 안 된다는 거지. 자, 역시나 중근을 먼저 가지고 이런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 무슨 얘기 됐죠? 이미 다 그랬구나. 이거 안 돼. 아무튼 동그라미 2번은 안 돼.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생기는 거야? 아, 최고차함계수 언급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개의 그래프를 싹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안 되는 것부터 가볼게. 동그라미 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4번이라면 자, 이제 요거 가볼게요. 자, 얘가 알파고 얘가 이제 베타가 되겠다. 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 자리입니까? 1자리가 되겠고, 기울기 1자리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니? 3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 몇 개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베타, 0을 지나는 기울기가 1자리 직선 몇 개다? 교점은 1개를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알파, 0을 지나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나버리면 괜찮겠네. 그래서 합쳤더니 교점의 개수가 일단 3개가 되는 조건 가나까지는 만족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안 될 만한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런데 이게 y는 x 빼기 알파예요. 이게 y는 몇 된다? x 빼기 뭐가 되겠다? 베타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안 될 만한 것부터 써본다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일 수도 있죠. 자, 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떠올렸을 때 요 접선 있죠. 얘도 기울기 1자리인데 여기 있는 기울기가 1자리일 수도 있죠. 되니?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죠. F'0은 기울기 1보다 크다. 0이라는 건 X좌표가 1 왼쪽에 있는 건데 이 주황색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서 F' 누구니? X는 1보다 작을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니? 이게 기울기가 1자리인데 얘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겠다? 아, 작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되니? 그래서 정답이 되는 케이스는 동그라미 4번 케이스에서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기울기 일자리 접선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몇이 되겠니?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일자리가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여기가 몇이니? 1,4라 그랬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가 몇 자리가 돼? 4고요. 자, 평가원은 직각삼각형과 중근의 진심입니다. 자, 기울기 일자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직선이 y는 x 빼기 알파가 되는데 몇이 되겠다? 기울기 일자리니까 여기 있는 게 몇 도? 아, 그렇죠. 냄새 큰카 나죠? 몇입니까? 4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몇이야?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값이 몇이 되겠다? 아,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무슨 얘기인지 됐지? 그리고 0은 이 왼쪽에 있는데 F'0은 1보다 어떻겠니? 0은 기울기가 약간 더 크게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1자리니까 이거 바로 왼쪽에 기울기가 1자리인 게 충분히 크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네. 자, 그러면 F1이 4라는 조건과 F'1이라는 조건 한번 만족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Y는 fx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
됐니? 자, 그러면 식세우기 대원칙 중에서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식세우기 대원칙 있죠? 자, 얘네들이 실근 하나고요. 여기 있는 게 중근입니다. 누구랑 연립했을 때? 얘랑 연립했을 때 중근이 되는 거야. 누구니? y는 x 빼기 몇이 된다? 1 넣었을 때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1 넣었을 때 4가 돼야 돼. 그럼 두뇌 풀가동 몇이야?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요. 자, 그래서 식세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fx라는 요 친구는요. 맞습니까? 자, 식세울 때 최고 참계수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k값은 음수라는 거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몇입니까?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실근 하나 갖고요. 조심하세요. fx가 x축과 연립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중근이 되겠지만 얘하고 중근 가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1에서 중근 가지고 x 더하기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자, 왜냐면 이거 얘하고 중근 가지고 얘 실근 가진다 해버리면 베타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는0이 어디에서 실근을 갖는다? x는 마이너스 3인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조건 가를 다시 한번 만족할 수 있게 되겠지. 지금 요식만 세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누구? 1과 마이너스 3 이 상태에서의 식세우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fx 자체가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걸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x 더하기 3 한 번 더 미분해도 괜찮은데 이 친구는 x 더하기 3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k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중근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계산해 줬을 때 16k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만 하면 잘 풀 수 있겠네. 자, k값은 몇입니까? 진짜 음수가 되겠구나. 괜찮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fx 맨 마지막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고 참계수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요. x 더하기 3에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들어가고 x 더하기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f0을 써주시게 된다면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게 마이너스 16분의 3이고요. 자, 플러스 3이 되어버립니다. 자, 정답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45가 돼서 위아래 더해주면 몇이 되겠습니까? 61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정답 내버리시면 생각보다 필기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림으로 케이스 풀이 해주시고 중근에 미쳐있는 맨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동그라미 3번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자, 동그라미 3번은 잠깐 지우고 설명 한 번만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동그라미 3번 그래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그래프. 얘가 알파가 된다면 자, 교점의 개수 한번 가볼게. 기울기 1짜리. 교점 몇 개니? 1개가 되겠지. 자, 여기 지나고 교점의 개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뭐 당연히 1, 이게 접선의 x좌표가 1이라고 얘기한다면 1,4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나 자, 전부 다 y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음소가 되기 때문에 1,4를 지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이것도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 만한 케이스가 딱 이 상태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접한다라는 멘트가 없었지만 접한다, 접선 문제 해석 잘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해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예상을 해보니까 문제 각각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한꺼번에 풀려면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학적 의사소통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배울 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기형과 식세우기 대원칙 항상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수원수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